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요청,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모두가 다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이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컴백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늪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하고 감찰위원회가 열렸을 때 놀라운 사실들이 폭로됐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불리는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른바 상급자일 수 있는 법무부 감찰관 류혁 감찰관과 박원정 감찰 담당관은 언성을 높이면서 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상당히 듣기 민망했다고 합니다. 그 층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가 함께 나와서 박원정 담당관 면전에서 당신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의 사람, 그리고 추미애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변심한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가는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법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원정 담당관이 범죄를 자백했다.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의 직권남용죄를 실토한 셈이다. 박원정 담당관은 법률도 제대로 모르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서울 서부지검이 추미애 장관과 이 심재철 국장, 박원정 담당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원정 담당관이 했던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 본인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 적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 법률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줄줄이 형사처벌당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발언들, 왜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신복으로 사무실도 법무부가 거주한 건물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을 차리면서 가장 추미애 장관과 식사를 많이 한다고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박원정 감찰 담당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내가 이 감찰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옆에 있던 류혁 감찰관 역시 저쪽과 코드가 맞아서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류혁 감찰관조차도 박원정 담당관의 이런 행동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참으로 창피스러운 모습이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공개되고 만 겁니다. 자,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 7명 전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등은 맞지 않다. 자,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이른바 실패를 한 겁니다. 거기서 감찰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박은정 담당관과 류혁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관의 3자 대질신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류 감찰관은 지난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은정 담당관, 보안 때문에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박은정 담당관 모두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법에 감찰관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미애 장관이 그 법을 무시하고 단독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죄에 딱 떨어진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백하는 걸 보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의 무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를 자백했다는 겁니다. 박은정 담당관이. 추미애는 이런 사람과 일을 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뜻을 반영하려는 것은 알겠으나 그 일처리는 정말 무능하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감찰조사는 감찰관이 직접 하거나 감찰관이 직접 하거나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범죄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또는 정세균 총리가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윤석열 추미애 동반 퇴진론도 비판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 과정에 있고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이렇게 되면 의원 해임, 사표를 내고 그게 수리가 안 됩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야지만이 사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총리까지도 동반 사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바보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지시하면 이것도 역시 법 위반입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는 민주당 의원들, 바보들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박은정 담당관, 검찰과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은정 담당관이 하고 있는 것들은 감찰이기도 하지만 수사 행위이기도 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의 수사 행위와 감찰 행위는 엄연히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른데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 류혁 감찰관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처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컨대 25일 날의 대검 압수수색 같은 경우 박은정 담당관한테 검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물론 통화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박은정 담당관은 부인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이 당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자,
이 감찰관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두는 이유가 감찰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데 박은정 담당관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감찰이 결론이 나오자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또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 법무부 차관이 반기를 든 겁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4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지금 이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진 이 말들 완전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뉴욕 감찰관 12일 초부터 보고받은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장관께서 지시한 사안입니다. 자, 법적인 논란, 이것은 이제 서부지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많은 발언들, 이 충격적인 발언들, 결국 이게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했던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들이 어쩌면 이번 징계 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박은정 담당관이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상당히 놀랄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힘이 셉니다. 아주 특수한 존재입니다. 자, 이 박 담당관은 법무부가 입주한 건물이 아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추미애 장관과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이게 조선일보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향한 평가입니다. 세평입니다. 자, 남편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도 친정부 성향 검사, 이번 사태에 일정 부분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중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미애가 언제 지난 11월 24일 무엇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직무정지한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육하 원칙 중 5가지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에 여당도 야당도 그 누구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육하 원칙 중 6번째, 바로 왜 그랬을까 하는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태의 본질이 숨어 있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들어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 문재인, 법무장관 추미애, 이 두 사람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국 사태 때,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수십 번이나 거론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기소 때, 윤미향 사태 때, 라임 사태 때, 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유력 인사 개입 의혹 때도 검찰에 대해 비교적 숨고르기를 했던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는 왜 연말에 다가가면서 갑작스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조르듯이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갈등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던 일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지난 11월 24일 오후 6시 5분 추 장관은 법무부도 아닌 검찰 기자실에 와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을까요? 지난 11월 24일 전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아니면 뭔가에 화들짝 놀라거나 마치 불에 댄 어린아이처럼 서둘러서 이렇게 윤 총장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보고 발표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탈원전을 대표 정책으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만큼 대형 비리 의혹을 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사가 대전지검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문재인 청와대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가
초긴장하면서 11월 24일을 디데이로 삼아 윤 총장 해임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밝혀진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가 감사원 감사 도중 심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 444개를 지워버린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KBS에 흘려줘 오보를 유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요. 자, 대전지검은 지난 11월 5일 산업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감사원에서 이첩한 거의 판결문 수준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게 범죄 혐의 사실을 적시한 수사 참고 자료 7,000쪽 분량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 수사가 급진전됐으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산업부의 핵심 인사 휴대전화 등에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을 수사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 고위 간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과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대전지검의 칼날이 청와대 턱 밑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찌른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이때부터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무부에는 초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셋째 주 대전지검은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에 산업부 공무원 전현직 국장급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구속 필요성 판단을 위해 내부 수사 기록도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실상 보완 지시를 한 것인데 이것은 대검 반부패부가 대전지검에 브레이크를 걸어 지연 작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방향은 현장의 지검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반부패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이런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도 참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보강 수사 후 11월 넷째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월 넷째 주 지난 11월 23일 대전지검은 혐의를 보강해서 대검에 내일 영장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11월 23일 대전지검은 그때 기점으로 내일 그러니까 11월 24일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에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구속영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24일 오후 6시 5분 추미애 법무장관은 기자들에게조차 불과 30분 전에 공지하는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 전광석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을까 하는 갖가지 추측을 갖게 만드는 기습 발표를 추미애 장관이 한 것입니다.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그 순간부터 발효되는 것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11월 24일 오후 6시 무렵부터 즉각 정지됐던 것이고 그날 퇴근한 윤 총장은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며 대전지검이 청구하려던 영장은 완전 실종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있고 대전지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로 청와대 민주당 법무부가 다급하게 움직였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인 11월 16일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던 것인데 아무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이후 검찰 수사는 한없이 더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수상쩍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전광석화처럼 직무 정지시킨 11월 24일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난데없이 산업부를 격려 방문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행동부대 역할을 했던 산업부에게 오히려 상을 주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합니다. 정 총리는 산업부 직원들에게 어깨를 펴라면서 적극 행정 접시라는 것을 돌렸습니다. 행사장의 산업부 직원들은 이런 정 총리를 박수로 열렬히 환영했고 영상문을 통해 정 총리를 영원한 선배님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정권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절차는 불법적입니다. 징계하겠다고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징계 사유를 찾겠다며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앞뒤도 없이 서두르는지, 왜 이토록 막무가내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급작스럽게 윤 총장을 제거하려다 이번 주 진행된 검사 100% 참여의 검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정권이 월성 1호기 조작 수사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조작의 출발점은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폐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작으로 폐쇄해서 7천억 원을 날리고 생산할 수 있었던 양질의 전기까지 없앴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간부 공무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체적인 대화가 포착됐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가 이 수사를 중단시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만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검안 유착이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끌고 왔던 게 뭡니까? 옵티머스가 됐건 무슨 라임 사태가 됐건 그거를 또 끌고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장모의 문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직무 배제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번에 결과가 나왔죠. 놀랍게도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의 결정 같은 경우는 4일에 나올 그 다음 결정에 의해 가지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질문이 조금 드는 거예요. 법원조차도 추미애 장관의 지금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딱 그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직무 배제와 묘하게 같은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원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윤석열과 원전 그리고 추미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월성 1호기 최지영 감사원장에 의해서 최근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단 가시화를 시켰던 사람은 최지영 감사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지영 감사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검찰 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것입니다. 대전지검 같은 경우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 등 압수수색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최지영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는 이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금 감이 오시죠? 왜 그렇게 여당이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막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성 조작했다. 그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거를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혼자 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 향할지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원전 문제를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대검 쪽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시게 되면 대전지검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쪽에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를 했었죠. 자, 대전지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월성일호기 사건 경제선평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 전현직 국장급 관계자들, 그 사람들을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전지검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저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대전지검의 의지였던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라인 쪽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는 당연히 생각이 좀 다르겠죠.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지에 대해 가지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 필요성 판단을 위해 가지고 내부 수사 기록도 보고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부 수사 기록도 지금 보고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예외적인 일이죠. 그런데 저렇게 단순하게 예외적인 어떤 지시를 했다라 그래서 대검의 지금 반부패 강력부가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원전 폐기에 대한 저런 식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 그거를 지금 지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죠. 심지어 검사로부터 어떤 얘기까지도 들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그렇게 들었었어요. 왜? 조국에 대해 가지고 무혐의를 주장을 했었고 백원우에 대한 기소조차도 미루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심재철 대검 부장 아닙니까? 조국이 됐건 백원우가 됐건 다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겠습니까?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거와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원우에 대해서, 그 조국에 대해서 마치 옹호하듯이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심재철 반부패 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저 사람을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재철 다음으로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거든요.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 KBS 오보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성식 또 검사장입니다. 바로 그 검언유착,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한동훈이 됐건 채널A가 됐건 무슨 뭐 검언 유착이 돼가지고 뭐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만 오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오보가 나도록 정보를 제공해줬다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 거예요. 신재철이 가고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이 바로 저 신성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가 하는 행동 자체가 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지금 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 같은 경우는 태클을 겁니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라고 합니까? 참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면서 보강수사 후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해가지고 반부패 강력부에선 태클을 겁니다. 뭐 보강수사를 해라, 뭐 하라, 계속해가지고 요구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받아들여가지고 대전지검에 마찬가지로 보강수사를 또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23일에 대전지검에서 혐의를 보강을 하고 대검에 내일 영장 보고서를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대전지검과 대검의 지금 반부패 강력부란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래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11월 23일에 밝힌 겁니다. 많이 봐줬죠, 그렇죠? 뭐 보강수사하라고 하는 거 보강수사도 했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뭘 하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로 야, 그 얘기 좀 들어줘라, 대전지검도 마찬가지로 들어주고,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24일에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대전지검이 대검에 영장 보고서를 송부를 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6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3일에 대전지검에서 야,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11월 24일에 보고서를 보냈죠.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이 드는 것은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추미애 장관은 급했던 것일까? 뭐가 그렇게 당황스럽고 뭐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했던 것일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성 1호기, 그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정세균 총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산업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당히 전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현재 지금 산업부의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증거를 인멸시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업부를 찾아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당당히 전진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죠?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당당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낼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급작스러운 직무 배제, 그리고 다음날 정세균 총리의 응원 메시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청와대의 울산시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이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내재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전지검은 총장이 직무정지인 상태에도 보강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다시 제기를 했지만 대검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추가 지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던 것은 월성 1호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를 했었던 집행정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게 되었죠. 대검으로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오자마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원전 수사 등 내일부터 검토가